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32회 공인노무사 기출해설 특강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날 지금 강의하는데 인사를 3번 하려니까 굉장히 좀 뻘쭘하긴 한데요. 지금 이번 기출해설 특강을 제가 처음 세팅할 때 쉬지 않고 한 타임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총평 그리고 노1, 노2 이렇게 나눠서 3강으로 구성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3시간 타임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 각 1강, 2강, 3강을 유튜브에 다 이제 링크를 좀 올려 하다 보니까 제가 매 시간마다 좀 인사를 하는 그런 민망함이 좀 있네요. 자, 바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에서 혹은 학원 강의에서 바로 이 3부 노트 어떤 기출 해설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일단 시험 분석과 관련된 1부 그리고 근로기법 파트인 2부가 앞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찾아서 보시고요. 그리고 노트 부분으로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인데요. 난이도는 C급이죠. 자, C급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은 노조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오답형. 자, 1번 보시면 총회에서 임원은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의 찬성을 요한다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두 문자로 귀임단의 기원합주. 자, 이거는 우리가 총회 의결 사항이죠. 보통 의결할 때는 일반 의결 종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 규정으로서 특별 의결 정조수가 있죠. 특별 의결 정조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의 찬성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임원의 선임과 해명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인데, 특별 의결 정조수는 선임이 아니라 뭐가 된다? 해임이죠. 해임. 선임은 일반 의결 종족수입니다.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자, 2번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에 의해 3일 이상이 회의의 별상을 제시하고요. 그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되고요. 자, 3번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표결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선거와 관련된 것, 그래서 임원 선거라든가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표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 단위 노조의 임원 선거 또 피선거권, 그리고 대의원 선거 피선거권은 종사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대의원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부할 사항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즉 기업별 단위 노조 경우에는 전파하기 빠르겠죠. 그래서 규약으로서 그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우리가 적중을 보시면 핵심소송노법에 이렇게 제가 도표화 시켜서 이거는 빠지지 않고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2번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온데, 내용 보시면은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요, 과거에는 이제 노동위원회 산하, 과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정되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죠.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제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꼭지, 고용노동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합니다. 자, 근로시간 면제 심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면 고용노동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시된 거는 우리가 법규범처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시된 범위 내에서 다시 노조사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협의합니다. 자, 이렇게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만일에 초과해서 협의한 단체가 있어. 그러면 법규정 위반이죠. 따라서 초과한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가 된다.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꼭지,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요,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네 번째 꼭지, 고용노동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함적 범위에서 조정하여 고시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구야? 고용노동장관이 의무적으로 막 해요? 그럼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심의 요청은 가능하지만
직접 조정 자체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 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 소송 노동법 보시면은 이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적중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역시 난이도는 C급. 자, 1번.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되고요. 자, 2번.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를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회계감사는 제가 6개월마다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운영상황 공표는 우리가 회계연도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이렇게 비교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틀린 거고요. 자, 3번째, 노동조합은 재정하는 정부. 자, 서류 보존 기간 무려 몇 년? 3년. 자,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2년으로 정한 규약 내용, 이거 적법합니다. 왜? 법에서는 최대 3년이니까. 자, 5번째, 노동조합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 보시면 빈출된 내용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다음 3번입니다. 4번. 난이도는 B급인데요. 판례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구, 분해, 명칭 불문하고요. 설립신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규정이죠. 자, 2번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노동자부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설립심사제도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부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요거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3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범주를 명시하고 규정 위임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좀 한 2, 3년 된 판례 내용인데 이미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뺐던 내용인데 이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는데요. 사회에 봤더니 노동자부 소극적 요건에 해당해. 그러면 그 당시의 시행령에서는 야, 너 이거 지금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니까 이거 빨리 시정해.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하고요. 만일에 그 시정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당신의 노조는 노동법상 노동조합이 아니야.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행령 규정의 법의적 통보 내용이 법률에는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법 규정 위반으로 이게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무효가 된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됩니다. 그 삭제가 되는 대법원 판례 근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자와 아님을 통보한다. 법에 통보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범주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법 규정의 판례 내용이에요. 자, 4번째, 산업별 노동자부 지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 총회 의결을 거쳐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인트 변경할 수 있다고 했었죠. 5번째, 복수 노동조합 중에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거 제기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번에 로노의 판례의 리딩 판례로 실려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랑 연계되는 부분이죠. 여기랑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제 어용노조가 생깁니다. 어용노조가 생기면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주체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주체성과 자주성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행정관청에서 형식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고증을 이미 교부했어요. 그럼 하나 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있고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있는 노조, 형식적인 노조가 있고, 그리고 실적인 근로자를 위한 단체가 있다는 거죠. 노조가 2개야. 그럼 뭘 한다? 창구 단일화 절차. 근데 어용노조 숫자가 더 많아? 그럼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을 때 교섭대표 노조는 누가 된다?
그 어용노조가 되고, 그러면 실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실적인 근로자 단체가 이제 뭐라 간다. 야,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사인자 측의 영향을 받는 노조를 A노조, 그리고 원래 있던 노조를 B노조하면 이 B노조가 A노조에 대해서 실적으로 노동자부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고 나만 되기 때문에 내가 교섭 당사자다. 이렇게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 노동조합 중에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나온 지는 한 2, 3년 된 판례인데, 이게 좀 2차에서는 좀 나오기 어려운 판례여가지고 별도로 이제 얘기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5번 지문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1번부터 4번까지 속어법으로 우리가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B급 난이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적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문 자체가 이제 4개가 다 있는데 그 4개를 제가 적중한 거 다 표시하기 어려워가지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노동자부 규약 그리고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행정관청은 노동자부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가 있다. 자, 자치규범이 법령 위반인지 문제를 삼을 때, 자, 우리가 권리구제가 아니라 사전적인 관리감독이죠. 관리감독은 행정관청이 합니다. 행정관청이 하는데 이런 행정관청, 예를 들어서 시군구, 자, 구청은 이런 노동법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단독을 하지 못하고요. 누구 도움을 받는다?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요한다. 자, 이게 요한다, 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답은 1번. 자, 2번 보시면요. 노동자비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 규정은 내부 규정이죠.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자치규범으로서 우리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국가법 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 자, 3번. 노동자총회가 규약의 제정, 개정 결의를 통해서 총회 가름할 대의원을 두고 있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하더라도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은 소멸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중첩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4번. 단체와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와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거, 대표권 제한 법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예조로서 이러한 대표권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거, 이것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묶으니까 어떻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째. 조합원의 재산권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해서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조합원이 노동자를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노동자 규정. 자, 이거는 강규정 위반이죠. 무효가 됩니다. 권리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 포기는요, 이게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게 법학 일반론적인 개념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 보시면 시정명령 관련된 내용이 적중되고 있죠. 자, 다음 6번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1번.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등기한다. 자, 여러분들 등기소 들어봤죠?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2번.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쉬운 질문이고요. 자, 3번. 노조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 자, 노동위원회에 노동제의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두 문자로 조부명 법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법내 노조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조정 신청할 수 없고요. 자, 노조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명칭 사용할 수 없죠. 자, 조세 면제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노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합비를 걷어도 수입이 있어도 우리 비영리 법이니까 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사업체를 노동조합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조세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핵심 소송 노법 보시면은 여기 조합비 징수와 관련된 내용 적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난이도는 C급이고요. 자, 1번.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조합원. 자, 종사는 근로자가 아니죠. 그럼 이걸 줄여서 뭐라 한다? 비종사 근로자. 자, 비종사 근로자는 사인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사업장 안에서 조합 활동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비종사 근로자는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비종사 근로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지장이 없다라면, 만일에 지장이 없다라면 사업장 안에서 출입도 가능하고요. 조합 활동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윤회사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요, 단체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제외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실무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윤회사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단결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 다만 예조로서 우리 노조법 제81조 제2랑 제2호에 따른 지배적 노조의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서 윤회사협정이 효력이 인정이 되되, 다만 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가 되고 있고요. 이때 일정한 그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되는 사유가 제명된 경우, 그리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목적으로 탈퇴한 경우, 이때는 우리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게 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단체별 명문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을 필요 유무가 불문한 거죠. 그래서 단체 협약 규정보다 뭐가 우선한다? 법 규정이 우선하는 거죠. 법 규정. 그래서 옳은 것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윤회사 협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합니다. 승소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거죠. 사법상 근로관계가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해고가 취소되는 걸 봅니까? 아니죠. 해고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네 번째,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박을 적용하고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규정을 줬는데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했어. 그러면 단체박은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까? 아니죠.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는 헌법 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단결권은요, 적적 단결권만 인정되고 있고 소극적인 단결하지 않은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에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노조법상 교섭단위 결정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거는 시행령 규정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 좀 나와서 공부를 깊게 안 하신 분들은 좀 놓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B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요, 하나 사업 또는 사업 장단을 한다. 이거는 쉬운 질문이고, 자,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사인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는데,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은요, 누가 한다? 노동위원회가 하고, 이때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다. 관계 당사 신청. 직권은 안 되죠. 직권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분리만 됐는데 이게 개정되어서 통합도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자, 네 번째, 노동조합이 교섭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인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자,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거 이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 단위 분리 그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요, 창구 단위 절차가 시행되기 전에, 즉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때 하거나, 또는 만일에 교섭 요구를 했어. 그러면 창구 단위 절차가 결정된 후에 우리가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인자는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라고 하는 경우. 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자, 그때는 통합하는 결정 신청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분리 신청, 통합 신청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하거나 창구 단위 절차가 진행되면 창구 단위 절차가 종료된 것, 즉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이런 분리 신청 또는 통합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에 빈출된 지문들 우리가 적중이 되고 있고요. 자, 9번입니다.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역시 난이도는 C급. 노동조합이 해산됐을 때 해산 신고를 하는데 기간이 언제다? 해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정답 1번. 자, 2번. 총회 해산 결여가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 해산하고요. 분할로 그 단체가 쪼개집니다. 역시 해산하고요. 자,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정한다? 자치규업인 규약에서 정한다. 역시 해산합니다. 자, 다음 5번째 휴면 노조인데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행정적 그 절차 규정이 있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때 휴면 노조로서 노동조합은 해산이 되고 있죠. 정답은 1번. 자, 역시 핵심 소송 노동 보시면은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난이도는 C급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교섭창구 다양한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요, 단체발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단체발 체결일로부터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 맞는 질문. 자, 2번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행자는요, 교섭창구 다양한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함정이 없이 차별화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3번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시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그리고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해야 됩니다. 조사 신문해야 되고요. 자, 4번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신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또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쉬운 질문. 정답 4번. 자, 5번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다양한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그와 같은 차별에 함정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한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 사행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역시 핵심 소송 노법 보시면은 이렇게 공정대표 의무와 관련된 시정 절차와 관련돼서 적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단체 협약에 관한 규정 중에 이제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거 모듈형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쉽지만 모듈형이기 때문에 B급으로 올려놨습니다. 단체밭 당사자는 단체밭 체결일로부터 자, 신고기한 몇 일? 15일.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단체밭 유효기간인데 최장기간이죠. 유효기간 몇 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15일 3년. 자, 15.3.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역시 핵심 노동법 보시면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고요. 12번 보겠습니다. 교섭대표 및 단체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1번 교섭대표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 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행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자, 교섭 요구와 무관하지 않죠.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됩니다.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자, 2번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1년 동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든지 다시 상경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그 기산일이 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1년이 아니라 언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고 나서. 그래서 교섭대표 노조 결정일로부터 1년이죠. 자, 3번 노동자로부터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행자는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공고기한 몇 일? 자, 최초 공고기한은 우리가 7일이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죠. 자, 4번 노동자분 사행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르게 공고한 경우, 자, 이때는 고용노동부상과
고용 노동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시정을 요청한다? 행정관청이 아니라 어디? 노동위원회죠. 자, 5번. 단체방 당사자가 해야 할 단체방의 신고는 쌍방이 연명을 한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정답으로 포진이 되어 있네요. 정답은 5번. 역시 핵심 소송 노포 보시면은 이렇게 기출집은 적중이 되고 있고요. 자, 쟁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난이도 C급. 노동자업은 사인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서 쟁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노조법 37조 제3항 신설 규정이고요. 자, 2번. 쟁유회가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행해지는 경우, 자, 사인자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야 할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자, 좀 지엽적인 질문이죠. 좀 생소한 부분인데, 지금 안전보호 시설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어. 긴급하죠. 긴급하니까 어떻게? 일단 급하니까 서면없이 갖출 필요 없고요.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는 질문. 자, 3번. 피켓팅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해서 평화적 설득, 언어적 설득은 가능합니다. 자, 다만 물리적 강제, 요거는 인정될 수 없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하는 쟁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쟁유의 중지를 통보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쟁유행위 중지 통보는 누가 한다? 통보는 행정관청이 하는 거죠. 관리감독은 행정관청이 합니다. 자, 다만 행정관청은 우리가 노동법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합니다. 의결 요함.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방위산업법에 의해서 지원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 방산물자의 완성이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리가 쟁의권이 제한되고 있죠.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 자,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 보시면은 이런 안전 시설의 유지와 관련된 쟁의 방법 적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필수 유전무 및 필수 유전무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난이도는 C급. 자, 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 철도 사업의 필수 유전무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열차 들어옵니다. 이런 안내 방송 해야지 열차가 충돌이 안 되고 간격 유지가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은요, 노동관계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고요. 맞는 질문. 자, 3번.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제 헬프를 취합니다. 어디에? 노동위원회.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필수 유지 업무 대상 징부, 그리고 여긴 수직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상 징부 등의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4번.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 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공익사업부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자, 5번째. 노동자비 쟁유의 개시 전까지 쟁유의 기간 동안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때는 사용자가 지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노동위원회가 한다? 아닙니다. 자, 노동위원회가 하는, 요거를 노동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 대상 근로자를 지명하고요. 각각 통보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것도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에 적중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쟁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난이도 C급. 조합원은 노동자비에서 주도되지 않아야 쟁의할 수 없고요. 노동자업은 쟁의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 책임이 있습니다. 자, 3번. 조합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쟁의의 찬반 투표는요, 직접, 조합원들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거죠. 무기명 투표. 근데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됐대. 즉 다시 말하면 간접 선거가 인정될 것인가?
이해가 되셨죠? 자, 간접선거 이거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성 상실됩니다. 정답 3번. 선전한 노동조합이 쟁의기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할 수 있다. 해서 직장 폐쇄의 우리가 정당성 요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항성과 방어성이 인정돼야 된다. 자, 그리고 5번. 노동조합은 쟁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찰할 목적으로 쟁의를 할 수가 없다. 노조법 44조 제2항 규정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역시 핵심소송 노동법에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번. 공익사업 등은 우선적 취급에 관한 규정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되어 있는데요. 자, 51조 보시면은 공익사업 등은 우선적 취급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경 기업체 등에 있어서 땡땡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된다. 자, 이거 조정이죠. 노동쟁이 조정. 그래서 정답은 노동쟁이 조정. 자, 이런 문제들은 좀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조정과 관련돼서 원칙이 3가지 원칙이 있죠. 이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노력과 해야 된다. 의무화. 이게 비교되고 있는데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이것들이 이제 오지선다로 이제 가끔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박스형 처리해가지고 출제를 했죠. 좀 장난스럽게 제가 볼 때는 출제를 한 것 같은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역시 핵심 소송 노법 보시면은 이렇게 적중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17번 보겠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난이도 C급.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여비 등을 받을 수가 있죠. 맞는 것 1번 되고 있고요. 자, 2번.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 협약에서 전압에 따라 체결하기로 한 경우에 자, 우리가 행정관치 신고합니까? 자, 조정은요,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죠. 공적 조정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게. 이렇게 사적 조정을 하기로 결정하면 어디에다 신고한다?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것도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3번.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 협약에서 단체 협약의 전환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 같은 요구를 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단체 협약의 전환에 따라 조정을 했네요. 그러면 이때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이거는 단체 협약으로서 이렇게 인정되고 있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4번. 고용노동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노위 의견을 요한다? 아니죠.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 5번.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때 지체 없이 중재를 개시하는 게 아니라 긴급조정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때 중앙노동위원장은 긴급조정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역시 핵심소송노동법에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난이도는 C급입니다. 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이를 주장하고 있는 노조 측과 그리고 조합원이 부담을 하고 있죠. 조합원.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자, 2번.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받고 신문할 때에는 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3번.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요, 우리가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할 때에는 우리가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관할법원은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자의 신청이 아니라 누구 신청이다? 중노위 신청이죠. 중노위 신청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급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5번째. 부당노동의 규정 위반에 대한 양벌 규정 존재하죠. 그래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관리 감독을 소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역시 적중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노사협의법입니다. 근참법. 자, 근로자 참여 협력 증결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난이도는 A급 난이도인데, 자, 이것도 출제는 사실상 됐어요. 근데 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A급으로 좀 했습니다. 자, 이거 B급으로 해도 돼요. 노사협의란 근로자와 사회자가 참여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기구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노사협의와 관련돼서 협의사항과 그리고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의결사항과 관련돼서는 제가 두 문자 복사의 기회를 암기하시라고 했고요. 자, 보고사항은 우리가 계획사항이라고 했죠. 계획사항인데 예외적으로서 기본계획은 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다 뭐다? 협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사협의가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이거 암긴 하지 않지만 요거와 요거를 알면 이걸 정답으로 맞는 지문으로 도출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사회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복사의 기회에서 지금 뭐가 있죠? 복사의 기회에서 의결사항 여기 있죠.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자, 이거는 노사협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여기 있죠. 노사협의의 의결사항. 자, 여기 의결사항. 자, 4번. 노사협의는 노사협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고요. 자, 5번. 법령에 따른 노사협의 설치를 정당사유 없이 거부 그리고 또는 방해한 자는요, 우리가 징역형은 없습니다. 징역형은 없고요. 우리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좀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자, 역시 핵심소송 논법 보시면은 해당 내용이 이제 적중이 되고 있고요. 20번입니다. 자,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난이도는 C급.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회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 위원. 자, 각 3인에서 10인 이내죠.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2번.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회 선출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예, 맞는 거고요. 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결혼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업 중에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우리가 근로자위원 할 수 있다. 역시 낯선 지문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소거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노사협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라는 명문 규정상 위원회의 노사협의 출석 시간, 이와 관련된 시간은 노사협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회의 시간은 우리가 근로 시간으로 본다. 이거는 좀 쉬운 질문이죠. 4번 정답이고요. 사년화 근로자위원회 업무를 위하여서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핵심 소수 노동법에 적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듈형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문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B급 정도 되는데, 자, 먼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요, 그 소속이 어디다?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특별노동위원회는요, 그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각 중앙행정기관 장 소속으로 둡니다. 역시 맞는 지문. 자, 디귿.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요,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 등을 모두 총괄한다. 누가? 위원장이.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우리가 직제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별도 독립된 협의체 기관이라고 강조를 해드릴 바 있죠. 맞는 질문이고요. 리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요,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예, 맞는 거고요. 자, 이때 담당하는 게 심판사건, 차별사건, 심판사건, 차별처우, 시정사건, 그리고 조정사건.
자, 우리가 위원장이야. 노동위원장. 위원장인데 뭔가 업무에 제한이 있어요? 아니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다 담당합니다. 이런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핵심 소송 노부 보시면 이렇게 적중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22번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B급. 자,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자, 사무처는요 어디에 둔다? 우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를 두고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처 밑에인 사무국을 둡니다. 자, 틀린 질문이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요,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우리가 상임위원이랍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우리가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겸직이 가능한 거고요. 자, 세 번째. 분별위원회 위원장은요, 분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 처리를 주관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럼 항상 해야 돼? 아니에요. 빠져나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재량상입니다. 할 수 있다. 자, 4번.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결정이 있기 전까지, 뭔가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화해를 제시할 수가 있다. 자,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수락합니다. 오케이 하면 뭐? 화해했으니까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거죠. 자, 5번. 노동위원회의 분별위원회. 자, 분별위원회는 위원회 숫자가 적습니다. 전원위원은 위원들이 많죠. 그러니까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는데 분별위원회는 3인 구성이야. 숫자가 적죠. 그리고 어떻게? 이때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해서요. 출석 과반수로 의결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핵심 소송 노법 보시면 이렇게 적중되고 있고요. 자, 다음 23번. 공무원 노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난이도 C급입니다. 공무원은 농작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요. 자, 교정, 수사, 공공안정, 국가안전 보장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단체화 내용 중에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 소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최소한 이러한 단체 협약으로 소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법 규정 빈출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정부 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정부 교섭대표와 공동 교섭 가능하고요. 또 그 하위 기관의 위임도 가능합니다. 정부 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가 있다. 반면에 노조조합은 제3자가 관여가 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단체 교섭에 결례된 경우에 이를 조정, 중재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도 이렇게 핵심 소송 노동법에서 적중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교원 노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난이도 B급. 자, 1번. 교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노조에 지금은 가입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에 봉급을 받지 못하고요. 전임기간 중에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문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맞는 질문. 자, 세 번째, 단체 교섭에 결례되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자,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경우에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일체의 단체 행동권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이 조정제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양쪽의 신청뿐만 아니라 일방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방 신청으로도 우리가 조정을 개시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 자, 4번.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우리가 중재, 회부를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 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중도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다만 그 기준이 내가 불만스럽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불복 사유가 위법 그리고 월권에 한한다. 정답은 3번. 자,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에서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25번입니다. 자, 일반적인 일반 이론인데 논어법 연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B급입니다. 자, 우리가 1953년 전시죠. 이때 주요 사법이 다 만들어집니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이게 모두 전시인 1953년에 제정되었고요. 자, 우리나라는 아이로 협박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국제노동기구는 언제 설립되었다? 얘는 1919년에 설립됐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가입한다? 19를 거꾸로 한 91년에 가입했다. 제가 이것도 쉽게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3번. 제가 어떤 법 연도순을 묻는 것도 출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연도죠. 공무원노조법이 교원노조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자, 우리가 공무원노조법. 자, 공무원은 나라를 지키죠. 나라를 지키는 거 독수리 오형제 해서 몇 년? 2005년. 자, 반면에 교원은 우리가 학교 평화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는 비둘기, 비둘기는 99 해서 99년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교원노조법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순서는 교원노조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제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 자, 4번. 미국은 1953년 와그너법 이렇게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그러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 명문화되었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우리가 균점 배분권이 있는데, 자, 재헌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그러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익분배 균점권이 있다고 했었죠. 요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게 언제 폐지되고 있다? 3공헌법에서, 그래서 63년 헌법에서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일반 이론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중된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부에 걸쳐가지고 세 타임에 걸쳐서 32회 공인노무사 시험 1차 노동법 해설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2차 해서 최종적으로 공인노무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일에 내년도에 1차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기본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셔서 최종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